시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연설이라든지 인터넷 신문들의 기고를 통해서 말씀 많이 언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반체제 혁명 세력이 이러저런 혁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마침내 좋은 찬스를 만나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체제 변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군중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삼고 있는 쟁점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제 사임입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킨다는 것은 세 가지 점에서 명백히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법치주의에 어긋납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초월해서 대통령을 사임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를 붕괴시킨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또는 핵심만 말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박 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킨다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합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분노가, 국민적 분노가 높고 강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박 대통령을 사임시킨다는 것은 타당치를 않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을 사임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이 명백한 범법 행위를, 그것도 중대한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 탄핵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강제 사임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만은 정치 도의상으로라도 정치적 요구로서라도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후라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가? 박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최순실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러저런 비행을 저질렀다 하는 언론 보도만 있을 따름입니다. 물론 그 언론 보도, 최순실의 비행에 관한 언론 보도들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국민은 이제 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언론 보도에 된 것을 중심으로 말하더라도 그건 대부분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비행이지 박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별로 언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상으로도 박 대통령이 범법 행위라는 것은
단지 추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추정을 근거로 해서 박 대통령을 초법률적 수단에 의해서 강제 사임시킨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혐의를 절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그 절도 혐의만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웃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당한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정당한 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서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기본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은 다 법률에 따라서 법 절차에 따라서만 처벌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군중들이 요구하는 박 대통령의 강제 사임은 무엇인가? 박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법률에 따라서 또는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서가 아니고 무조건 사퇴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난폭한 짓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허용돼서는 안 된 매우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또는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정권 교체를 민중의 폭동이라든지 군인의 쿠데타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의해서 교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이 싫어하는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선거라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 제도는 무엇을 보장하는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에게 일정한 임기 동안 아주 결정적인 과오가 없으면 그 임기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 지금 대통령의 자녀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는데 결정적인 범법 행위도 없는데 그 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린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나인 정기적인 선거, 규칙적인 선거 제도라는 그 제도 또는 그 사상의 정면으로 유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에서 세 가지 문제점에서 이 박 대통령을 강제 사임시키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선 이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총동원해서 그것을 탄압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해서 그것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은 특히 국가 강제력 장치들은 대통령이 정치적 상처를 입은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의 중립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적극적인 진압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게 되면 그런 폐지를 시도하는 주체가 집권자이건 또는 군인이건 또는 일반 국민이건 또는 프롤레타리아트건 또는 자본가이건 간에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지를 하려고 시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슨 기존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모든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상 그러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필요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대책을 그와 같은 관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위치에 있는가?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원칙인 법치주의, 선거제도,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 보장, 그런 것을 망가뜨릴 파괴하려고 있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열세에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 시점은 반체제 세력에 있어서는 혁명의 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은 군중 동원 능력이 아주 제로이고 사회적 선전력을 거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에 반해서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서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사회적 선전력이 100% 사회적 선전력을 100% 장악하고 있고 군중 동원 능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중 동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제도적 조직과 기구들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것을 군중 동원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동원할 수 있도록 지금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적극적인 국민운동 세력에게는 그런 사회적 선전력에 있어서도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깝고, 그 다음에 군중을 동원하는 역량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부드럽게 말하면 무시하려고 하는 세력은 이렇게 공격 역량이 엄청나게 강한 데 반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방어하려고 하는 세력은 방어 역량이 극히 빈약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우리 사회의 지배층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배층 또는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반체제 세력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 또는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배층이 균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지배층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또는 기존 집권 세력에 대한 어떤 혐오감 때문에 또는 그 기분상 이런 이유들로 해서 그들의 반란적 또는 혁명적 움직임에 대해서 동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기업인 삼성그룹 계열사의 언론기관인 JTBC하고 중앙일보는 아주 그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 파괴하는 그런 군중공기에 대해서 거의 선동하다시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또는 그 산하의 종편 케이블 TV들도 거의 군중봉기, 군중집회를 선동하다시피 하는 그런 방송들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정권과의 이해관계 대립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기호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들 소유주들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배 세력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 제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이론에 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레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의 레닌의 견해를 요약해서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혁명적 정세라는 것은 아측에 혁명을 하려고 하는 아측의 공격 역량이 반혁명 수세 역량을 아주 압도할 수 있을 만큼 우월하게 편성되어 있고, 동시에 지배 세력이 균열을 하고 분열되어 있으면 이것은 혁명적 정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혁명적 봉기를 위한 선봉부대, 적극적인 선봉부대, 목숨을 걸고 이 체제를 뛰어넘기 위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선봉부대가 아직 빈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1, 2주 동안 더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런 선봉부대가 형성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이와 같이 정세는 그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무시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성되어 있고, 그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고 있는 세력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놓고 보면 여러 선생님들께서 대단히 불쾌하고 우울한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위기라 할지라도 거기서 지혜를 모아보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국리가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국리를 해서 좋은 돌파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말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